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한양 성 밖 작은 마을. 초라한 초가집 안에서 춘섬은 남편의 저녁상을 차립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나물 한 접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춘섬의 손길은 정성스럽습니다.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숟가락을 닫고 물 한 잔을 올려놓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세요. 춘섬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24살, 천민 출신이지만 맑은 눈빛과 단정한 몸가짐을 지닌 여인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책만 들여다봅니다. 28,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과거 시험 준비에 매달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밥이 식습니다. 춘섬이 다시 말하지만 김진사는 대답이 없습니다. 춘섬은 한숨을 쉬며 물러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이미 7달째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춘섬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급제하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의 양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들은 춘섬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자네, 과거 보러 갈 때 철을 데려갈 텐가. 천민 출신 안악을? 시험장 앞에서 양반 자제들이 자네를 뭐라 하겠나. 저놈 천것이랑 살더라고. 친구들의 말에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춘섬은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남편을 믿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술을 마십니다. 취한 얼굴로 춘섬을 바라봅니다. 춘섬. 예, 서방님.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이 잘못이었나 보. 춘섬의 손이 떨립니다. 무슨 말씀을. 나는 양반이요. 과거에 급제해야 하오. 그런데 천민처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김진사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춘섬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서방님, 제가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겠습니다. 부디. 하지만 김진사는 춘섬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이미 다 알려졌소.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장인이 될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부상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김진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마님의 외동딸과 혼인하시오. 과거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은자 100냥도 드리겠소. 김진사의 눈이 흔들립니다. 은자 100냥이면 몇 년은 넉넉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춘섬을 봅니다. 춘섬은 부엌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배가 불러 일어서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처는 어찌하오? 쫓아내시오. 원래 천한 것이 무슨 격식이 있겠소? 그날 밤입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김진사는 춘섬을 마당으로 끌어냅니다. 나가시오. 서방님. 춘섬이 매달립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나는 양반이요. 급제해야 하오. 자네 같은 천것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소. 서방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춘섬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춘섬의 심장을 찢습니다. 춘섬은 대문 앞에 주저앉습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저고리가 젖어옵니다. 몸이 떨립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꺼집니다. 김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습니다. 춘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만 못 들은 척합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납니다. 춘섬은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입을 악뭅니다. 좋습니다. 버리시겠다면 버리시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춘섬은 마을을 벗어납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친척. 천민인 자신을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양 장터 귀퉁이. 버려진 창고가 보입니다. 춘섬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구멍 난 지붕으로 눈이 들이칩니다.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보다는 낫습니다. 춘섬은 구석에 몸을 웅크립니다. 배를 감싸 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어미가 천한 것이야. 내 아비가 우릴 버렸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춘섬은 울음을 참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합니다. 동이 틉니다. 눈은 그쳤지만 추위는 더 심해집니다. 춘섬은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걸어야 합니다. 장터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춘섬은 행상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한 아낙네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십니까? 아낙네가 춘섬을 훑어봅니다. 배 부른 여인, 남루한 옷차림, 떨리는 목소리. 댁은 몸도 불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요? 바느질을 할 줄 압니다. 무엇이든 꿰맬 수 있습니다. 춘섬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아낙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기 보이는 천막 뒤에 찢어진 자루들이 있소. 그걸 꿰매시오. 하나당 엽전 2입 주겠소. 고맙습니다. 춘섬은 얼른 일터로 갑니다. 손이 꽁꽁 얼었지만 바늘을 듭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맵니다. 해가 질 무렵 자루 10개를 다 꿰맵니다. 이거 솜씨가 좋은데요? 아낙네가 감탄합니다. 자루의 땀이 가지런하고 튼튼합니다. 내일도 오시겠소? 예, 꼭 오겠습니다. 춘섬은 엽전 20잎을 받아듭니다. 그걸로 보리떡 2개를 삽니다. 창고로 돌아가 떡을 씹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겨울이 깊어집니다. 춘섬은 매일 아침 장터로 나갑니다. 자루를 꿰매고 옷을 기우고 누비옷을 깁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깁니다. 장터 행수 박영감이 춘섬의 솜씨를 알아봅니다. 아씨, 이 누비저고리 좀 보시오. 박영감이 해진 누비저고리를 내밉니다. 춘섬은 저고리를 살핍니다. 솜이 빠지고 깃이 헤어졌습니다. 닷새면 되겠습니다. 닷새. 다른 침선집은 열흘은 잡던데? 제 손이 빠릅니다. 은자 한 냥만 주십시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춘섬은 창고로 돌아가 밤새 바느질합니다. 등잔불이 희미하지만 손은 정확합니다. 솜을 새로 넣고 깃을 다시 달고 땀을 촘촘히 넣습니다. 사흘 만에 완성됩니다. 박영감이 저고리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거 새 것보다 낫소. 과찬이십니다. 아니, 진짜요.
이 솜씨로 장터에 그냥 앉아 있다니. 아씨, 내 가게 앞자리 좀 쓰시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오. 정말, 정말입니까?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박 영감은 쑥스럽게 웃습니다. 뭐, 자리세 한 푼 안 받겠소. 그냥 좋은 솜씨 널리 알려지라고. 그날부터 춘섬은 박 영감 가게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멍석 하나, 바늘과 실 몇 타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섭니다. 아씨, 이 치마 좀 줄여주시오. 이 두루마기 소매가 헤어졌는데 버선에 구멍이 났소. 춘섬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응대합니다. 값은 남들보다 조금 싸게 받습니다. 하지만 솜씨는 누구보다 좋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석 달이 지납니다. 춘섬의 배는 더욱 불러옵니다. 이제 곧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 진통이 옵니다. 춘섬은 창고 바닥에 누웁니다. 혼자입니다. 산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춘섬은 입을 악뭅니다. 아가야, 나와다오. 어미 혼자지만 너만 무사하면. 밤이 깊어갑니다. 춘섬은 비명을 참습니다. 피가 납니다.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박 영감 집마님이요. 둥글둥글한 몸집의 아낙네가 들어옵니다. 손에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들고 있습니다. 영감이 걱정하더군요. 혼자 애를 낳겠다고. 내가 산파는 아니지만 애는 여럿 낳아봤소. 마님.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박마님은 춘섬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자, 이제 힘을 주시오. 우리 아가 만나러 가야지. 새벽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작지만 건강합니다. 춘섬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이름은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복. 내가 내 복이다. 박마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죽을 끓여줍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춘섬의 몸과 마음을 녹여줍니다. 한 달 후 춘섬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보기를 등에 업고 바느질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여인 혼자서 애를 키운다더군. 남편이 버렸다는데? 양반 나리가 천민이라고 쫓아냈다지. 쯔쯔, 딱한 일이야. 하지만 춘섬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뜹니다. 보기가 등에서 잠듭니다. 그 온기가 춘섬에게 힘을 줍니다. 반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화려한 가마가 장터에 섭니다. 한 대감댁에 청지기가 내립니다. 심선 잘하는 이가 있다고 들었소. 사람들이 춘섬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춘섬에게 다가옵니다. 대감마님의 환갑 잔치에 쓸 비단옷을 만들어야 하오. 할 수 있겠소? 춘섬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건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비단옷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춘섬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다 고개를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값은 일이 끝나고 마님께서 만족하시면 그때 정하시지요. 청지기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배짱이 있구려. 좋소. 비단은 내일 보내겠소. 보름 안에 완성하시오. 청지기가 떠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여인, 제정신인가? 비단옷을 만들어 본 적도 없을 텐데.
실패하면 재료값도 물어야 할 거 아니오? 박 영감이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씨, 너무 무리한 것 아니오? 춘섬은 미소 짓습니다. 영감님, 저는 평생 바느질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솜씨가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섬은 비단과 씨름합니다. 비단은 무명과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한 땀이라도 삐뚤어지면 티가 납니다. 춘섬은 밤새 연습합니다. 자투리 천으로 땀을 연습하고 바늘을 고르고 실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보기가 울면 젖을 물리고 다시 바느질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저고리가 완성됩니다. 비단에 술을 놓았습니다. 모란 꽃과 항문양입니다. 저고리를 펼치자 햇빛에 비단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이제 치마를. 하지만 그때입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립니다.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내가 춘섬이냐? 누구십니까? 김진사 마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아직도 장터에서 장사를 한다더구나? 춘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김진사의 새 부인입니다. 사내 하나가 비단 저고리를 낚아챕니다. 이게 뭐냐? 훔친 거냐?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천것 주제에 비단을 만져 감히? 사내가 저고리를 바닥에 던집니다. 춘섬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지만 다른 사내가 춘섬을 밀쳐냅니다. 춘섬은 벽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양반의 첩도 못된 것이 감히 장사를 하고 살아? 사내들은 창고를 어지럽히고 나갑니다. 춘섬은 바닥에 쓰러져 저고리를 끌어안습니다. 다행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이 묻었습니다. 춘섬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보기가 깨어 같이 웁니다. 그때 박 영감이 달려옵니다. 아씨, 무슨 일이오? 영감님.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보여줍니다. 박 영감은 한숨을 쉽니다. 김진사 세마님이 소문을 들었나 보오. 자네가 잘 된다는 게 배가 아픈 게지. 이제 어떡하지요? 다시 만들어야지. 아직 사흘 남았소. 하지만 비단이 내가 구해주겠소. 자네는 솜씨만 믿으시오. 박 영감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비단을 구해줍니다. 춘섬은 눈물을 닦고 다시 바늘을 듭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합니다. 밤을 새우고 또 새웁니다. 보름째 되는 날 아침, 춘섬은 완성된 옷을 들고 한 대감댁으로 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보기를 업은 채 대문을 두드립니다. 청지기가 나와 옷을 받아갑니다. 한참 후 대감마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이 옷을 만든 이가 누구냐? 춘섬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인입니다, 마님. 대감마님은 춘섬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남루한 옷, 어린 아기, 하지만 맑은 눈빛. 나이가 25입니다. 혼자 사느냐? 예, 마님. 대감마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은자 10냥을 주어라. 그리고 대감마님이 춘섬에게 다가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댁 의복을 맡기겠다. 할 수 있겠느냐? 춘섬의 눈이 커집니다. 마님, 정말이십니까? 내 환갑 잔치에 이 옷을 입으마. 그때 모든 이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 옷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럼 내 이름을 말하겠다. 춘섬은 마당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마님은 춘섬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거라. 솜씨로 일어선 사람에게 무릎은 필요 없다. 그날부터 춘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대감댁의 단골이 되자 다른 양반댁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춘섬은 더 이상 창고에 살지 않습니다. 장터 근처 작은 방 한 칸을 얻습니다. 1년이 흐릅니다. 춘섬은 일손을 고용합니다. 바느질 잘하는 아낙네 둘을 데려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소. 하지만 아씨, 돈이 걱정 마시오. 일감은 충분히 있소. 정당한 값을 받으시오. 춘섬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정당하게. 아낙네들은 춘섬을 따릅니다. 2년이 지납니다. 춘섬은 종로에 작은 가게를 냅니다. 춘섬 침선방이라는 현판을 답니다. 보기는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깔깔 웃습니다. 엄마. 그래, 보가. 엄마가 여기 있다. 춘섬은 딸을 안아 올립니다. 보기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그 무렵 소문이 들려옵니다. 김진사가 과거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춘섬은 잠시 멈칫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하지만 세상은 좁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새 부인이 춘섬의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화려한 가마, 많은 시녀들. 새 부인은 가게를 흘끗 봅니다. 저게 그 천것의 가게로구나. 하, 버림받은 것이 기어이 장사를 하네. 새 부인은 시녀에게 명합니다. 소문을 퍼뜨려라. 저 가게 주인이 훔친 비단으로 옷을 만든다고. 하지만 마님, 그건 거짓이. 입 다물고 시킨 대로 해. 며칠 후 소문이 퍼집니다. 춘섬 침선방이 훔친 비단을 쓴다는 소문입니다. 손님이 뚝 끊깁니다. 춘섬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영감이 안타까워합니다. 김진사 마님이 소문을 퍼뜨렸소. 자네가 잘 되는 게 싫은 게지. 춘섬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하지만 곧 풀어집니다. 영감님, 진실은 밝혀집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춘섬은 한 대감댁을 찾아갑니다. 대감마님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마님, 소인은 단 한 번도 훔친 물건을 쓴 적이 없습니다. 모든 비단은 정당하게 구입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리 알고 있다.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안다. 하지만 소문은 내가 잠재우마. 다음 잔치 때 조정 대신들을 초대하겠다. 그때 내가 만든 옷을 입히겠다. 그럼 모두가 알 것이다. 한 달 후 큰 잔치가 열립니다. 조정의 높은 대신들이 모입니다. 대감마님은 춘섬이 만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보십시오. 종로의 춘섬 침선방에서 만든 것입니다. 솜씨가 어떻습니까? 아, 정말 훌륭하오. 땀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대신들이 감탄합니다. 그날로 소문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춘섬 침선방의 명성이 더 높아집니다. 3년째 되는 해, 춘섬은 10명의 침선공을 거느립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침선방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납품도 합니다. 춘섬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보기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합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보가. 이제 우린 걱정 없이 살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무렵 또 다른 소문이 들려옵니다.
김진사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김진사의 몰락은 빠릅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그는 한성부 말단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장인의 기대는 컸습니다. 뇌물을 받아 장인의 사업을 도우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거절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청렴한 관리가 되겠소. 하지만 새 부인은 달랐습니다. 사치를 일삼고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김진사의 녹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른 상인에게 속아 거금을 날렸습니다. 장인은 김진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위, 관직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주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고지식한 양반 나부랭이가 그럼 딸을 데려가겠소. 새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진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관직도 잃었습니다. 동료 관리가 부정을 저지른 일에 김진사가 연루되었다는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새 장인이 복수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초라한 움막에 살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굶주림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김진사는 장터를 지나갑니다. 뭐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춘섬 침선방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춘섬. 김진사는 걸음을 멈춥니다. 설마 그 춘섬일까? 김진사는 가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 춘섬이 있었습니다. 4살 된 보기를 무릎에 앉히고 침선공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치마 저고리, 깨끗한 쪽진 머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막힙니다. 저 여인을 자신이 버렸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내쫓았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아빠.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우리 가게를 보고 있어? 보기가 춘섬에게 묻습니다. 춘섬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김진사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춘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뒷골목입니다. 춘섬이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지고 춘섬이 나옵니다. 보기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춘섬.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춘섬이 멈춰 섭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춘섬, 나요. 나, 김진사. 아,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김진사라는 분을 모릅니다. 춘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엄마, 저 양반이 왜 저래? 보기가 무서운 듯 춘섬의 치마를 움켜쥡니다. 춘섬은 보기를 안아 올립니다. 보가, 저 양반은 길 잃은 사람이란다. 우리랑은 상관없어. 춘섬,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춘섬은 보기를 안고 걸어갑니다. 김진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냐. 하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박 영감을 찾아갑니다. 영감, 부탁이요. 춘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박 영감은 한숨을 쉽니다. 진사 나리, 아니, 이제 나리도 아니시지. 자네는 그때 춘섬 아씨가 무릎 꿇고 빌 때 뭐라 했나? 천것이라 했지.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나? 나는 정말 미친 것이었소. 알고 있네. 하지만 알고 있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네. 박 영감은 그래도 춘섬에게 전합니다. 춘섬은 담담히 듣습니다. 영감님, 그분께 전해주세요. 용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복수도 안 하겠다고.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겠다고. 그럼 만나주지도 않겠다는 건가? 네.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엮습니다. 한 달 후, 큰 잔치가 열립니다. 좌의정 대감의 환갑입니다. 춘섬이 옷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잔치 당일, 춘섬은 보기와 함께 대감댁에 갑니다. 옷을 전달하고 대감마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춘섬, 수고했다. 오늘 잔치 음식이라도 먹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춘섬은 보기와 함께 하인들이 먹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잔치 손님 중 한 명이 지나갑니다. 김진사입니다. 그는 지인의 심부름으로 잔치에 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춘섬을 보는 순간 멈춰 섭니다. 춘섬도 김진사를 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보가, 가자. 하지만 그 순간, 보기가 넘어집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보가. 춘섬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김진사도 본능적으로 달려듭니다. 보기를 안아 올립니다. 보기의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아야, 아파. 보기가 웁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보기의 무릎을 감쌉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다. 괜찮아. 춘섬이 보기를 낚아챕니다. 손 떼세요. 춘섬. 당신은 이 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춘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눈 내리는 밤에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천것이라고 쫓아냈잖아요. 김진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나는 거리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피를 흘리며. 춘섬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보기가 엄마의 얼굴을 만집니다. 엄마, 울지 마. 춘섬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하지만 춘섬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당신이 굶어 죽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나는 당신처럼 사람을 버리지 않겠어요. 춘섬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냅니다. 이걸로 밥이나 사 드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진사는 은자를 받지 않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소. 그럼 버리든지 하세요. 저는
할 일 했어요. 춘섬은 보기를 안고 돌아섭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떨어진 은자를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은자를 집으려다 멈춥니다. 결국 집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떠나갑니다. 며칠 후 박영감이 춘섬에게 말합니다. 아씨, 김진사가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아씨가 준 돈은 쓰지 않았다더군요. 한 푼도. 그건 그분 일이에요. 춘섬은 더 이상 김진사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측은한 것도 아닌 이상한 감정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박영감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씨, 김진사가 쓰러졌다고 하오. 어디서요? 장터 귀퉁이에서요. 굶어서 쓰러진 것 같던데. 춘섬은 입술을 깨뭅니다.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장터 귀퉁이, 김진사가 누워 있습니다. 앙상한 몸, 핏기 없는 얼굴. 춘섬은 한숨을 쉬며 다가갑니다. 일어나세요. 김진사가 눈을 뜹니다. 춘섬을 봅니다. 춘섬. 왜? 제 가게에 일손이 필요해요. 허드레실이지만 하루 끼니는 챙겨드릴게요. 하시겠어요?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 같은 놈을. 왜?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못 보겠어서예요. 춘섬이 김진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쓸모 있는 일손이 필요할 뿐이에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하지 말아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날부터 김진사는 춘섬 침선방에서 일합니다. 천을 나르고 청소하고 심부름을 합니다. 하루 두 끼와 잠잘 곳을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보기가 김진사에게 다가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보기가 떡 한 개를 내밉니다. 김진사는 손을 떱니다. 고맙다. 보기. 아저씨는 왜 맨날 슬픈 얼굴이에요? 아저씨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나쁜 짓이요? 김진사는 보기를 봅니다. 자신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비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정말 나쁜 짓을.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웃습니다. 그럼 이제 착한 짓 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김진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춘섬이 달려옵니다. 보가, 이리 와. 엄마, 아저씨가 울어. 그냥 내버려둬라. 춘섬은 보기를 데리고 갑니다. 김진사는 혼자 웁니다. 1년이 더 흐릅니다. 김진사는 묵묵히 일합니다. 말도 없이, 불평도 없이. 춘섬은 그런 김진사를 지켜봅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습니다. 불쌍해해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어느 봄날 춘섬은 김진사를 부릅니다. 얘기 좀 합시다. 둘은 가게 뒤뜰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춘섬.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오.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소.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춘섬은 하늘을 봅니다. 당신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보기를 낳을 때, 추운 겨울을 견딜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당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김진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복이랑 평범하게. 그러시오. 그렇게 사시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뉘우친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바르게 사세요. 그게 복이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심하겠소. 춘섬은 일어섭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여기서 일하는 건 오늘까지예요. 뭐라고? 은자 50냥 드릴게요. 그걸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춘섬.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받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소. 잊으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당신대로. 김진사는 깊이 절하고 돌아섭니다.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춘섬은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봅니다. 잘 가요. 복이 아버지. 샵샵 에필로그. 몇 년이 흐릅니다. 춘섬 침선방은 한양 최고의 침선방이 되었습니다. 복이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 그래, 복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어느 날, 춘섬은 복이를 데리고 한양 성곽 밖으로 나갑니다. 작은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춘섬의 어머니 묘입니다. 어머니, 춘섬이 왔습니다. 춘섬은 무덤 앞에 절합니다. 복이도 따라 절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바느질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민이라 했지만 저는 제 솜씨로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복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신분 때문에 무시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줄 겁니다. 춘섬은 복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강한 분이셨단다. 세상이 우릴 무시해도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지.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야. 춘섬은 웃으며 복이를 안습니다. 먼 곳에서 김진사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작은 행상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가끔 한양에 들를 때면 멀리서 딸을 봅니다.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탐욕 없이. 춘섬이 준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복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비는 멀리서 빌겠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춘섬은 복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게에는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춘섬은 바늘을 듭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복아, 기억해라.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사람됨이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복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가 집니다. 춘섬은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한양 성곽이 보입니다. 한때 자신을 버렸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도시입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춘섬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춘섬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복이를 위한 미래를, 그리고 자신을 위한 미래를.